제주의 역사 속으로 꼬닥꼬닥 걸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꼬닥꼬닥 걸어사 제주.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실입니다. 네, 진실 씨가 나고 자란 곳이 성읍이었죠? 네, 맞아요. 근데 민요, 그러니까 제주에서 소리의 고장이라고 하면 또 다들 성읍이라고 하던데 이것도 맞아요? 제가 어릴 적 기억을 좀 되살려보면 우리 동네에는 그 민요가락이 끊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약간 거짓말 보태서 이야기하면 동요보다 더 많이 듣고 친숙한 게 이 민요거든요. 그러면 혹시 아는 민요 한 소절 부탁드려도 돼요? 제가 실은 이제 민요반 출신이긴 해요. 저희 서울민속마을에서는 그 의무적으로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한 4, 5년 정도를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민요를 배웠어야 됐는데 독창으로 해본 적은 없는데 그러면 한 20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서 한 소절 해볼까요? 저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기대하지 말고 생각나는 거 한 소절이 있는데 그냥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어요 좋다! 이물에는 이사공아 저 물에는 저사공아 명창이네. 명창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네요. 부끄럽네요. 사실 오늘의 주제가 네. 오늘 진실 씨가 구성진 목소리로 불러줬던 제주 민요 중에서도 어떤 특정 민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오늘 함께할 두 분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저는 제주민요와 민속을 연구하는 양영자입니다. 그 1986년도에 MBC 문화방송에서 한국민요대전 사라져가는 우리 소리를 찾아서 그 프로젝트를 할 때 제가 조사원으로 참가했거든요. 그때 제주 민요의 세계를 알게 되고 그 후로 한 40여 년 동안 제주 민요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네, 저 역시도 제주의 사라져가는 소리를 이제 제 스타일로 제 예술적인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해녀셨던 할머니의 노래를 기억을 하면서 내가 좀 바꾸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리폼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이 민요에 대해서 조금만 두 분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주 가락이 구성지고요. 선율이 빼어나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제주의 정치가 물씬 느껴지는 민요입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정말 그 고생스러운 가사들이 보통 많거든요, 제주 민요가. 근데 정말 독보적으로 이 노래에는 애정이 들어가 있고 러브 스토리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들으면 굉장히 로맨틱한 그런 것들이 좀 상상이 되는 노래. 알 것 같아요. 혹시 이 노래인가요? 오늘의 주제 영상으로 주세요. 맞죠? 맞네, 맞아. 동무대 당실 동무대 당실이 너도 당실 앉아버리러 달도 또 이렇게 들으니까 느낌이 또 달라요. 이렇게 들으니까 진실 씨 부른 거랑 좀 비교가 되네. 내가 머리로 알거나 오돌독이는 제주뿐만 아니라 이렇게 송소희 씨가 부른 것처럼 많은 가수들이 편곡해서 부를 정도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곡이잖아요. 제주를 대표하는 민요라고 봐도 되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오돌독이는 제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나 한두 소절씩은 부를 수 있고 그리고 또 가장 널리 사랑받아온 대표적인 제주 민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 제주 민요 오돌독이가 그 제주도가 자생지가 아니라 육지에서 흘러들어온 민요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경기도에도 오돌독이라는 민요가 있고 이제 강릉에도 오독대기라는 민요가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의 오돌독이라는 민요는 어떤 전문 소리꾼에 의해서 불려진 노래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강릉 오독대기라는 노래는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도 아 이제 술 참이니 잠시 쉬자 이런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노동요예요. 그런데 이 두 노래는 명칭은 물론 제주도 오돌독이와 이제 그 유사하고 이제 같다고 할 수 있지만 가락이나 창법은 아주 상이합니다. 이 제주 민요 오돌독이는 오래 전부터 제주 사회에서 널리 불렸던 그 오돌독의 원형을 가지면서 조금씩 변형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걸 창민요라고 하나요? 예, 창민요라는 용어는 창이라는 말이 가창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하면서 일하면서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르기 위한 목적에서 놀이판에서 불렀던 노래를 창민요라고 하거든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불렀어요, 이 노래를? 관기들 중심으로 불렀다고 기녀들? 예, 알려져 있는데 보통 그 예전에 학자들은 이 노래가 그 관변 지역에서 그 목관하라든지 이런 지역 중심으로 이 불려지던 노래가 이제 제주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선율이 아름답고 가락이 구성진 덕분에 이렇게 전파성이 매우 강한 민요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오돌독 그리고 오독 아까 떼기라고 네, 하셨어요? 대기. 오독대기. 오독대기? 네. 저 처음 들어보는데 제목은 오돌독이랑 좀 비슷한데 혹시 노랫말도 좀 닮았어요? 사실 그 오돌독의 가사랑 또 비슷한 또 흥부가의 또 비교를 해보시면 비슷한 맥락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가사를 좀 제가 좀 읽어볼까요? 네. 네. 오돌독이 춘향춘향 월의 달은 밝고 명랑한디 여거다 저거다 연저바리고 말이 못된 경이로다 둥덩둥덩 실실실 여기다 저기다 연저바리고 말이 못된 경이로다. 흥부가 대목인데 오돌독이 보시면 좀 비슷한 그러니까 지금 것들이 좀 화면에 있지 않나요? 오돌독이 노랫말이 나오는데 네. 약간 뭐 둥근의 당신 네. 이런 부분도 좀 비슷한 것 같고 네. 춘향이가 일단 나와요. 그렇죠. 이런, 그리고 달이 또 나오고요. 맞아. 그 아까 또 선생님 얘기해 주셨는데 그 경이로다라는 말이 그 아름다운 경치를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저는 오돌독이가 제주어인 줄 알았거든요. 이게 뜻이 뭐예요? 그 제주도에 오독독이라는 말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오독독이라는 말은 뭔가 가는 것을 이렇게 잘게 부술 때 쓰는 말이고 또 혹시 오돌뼈라고 아세요? 오돌뼈 네. 알죠? 좋아하는 돼지고기. 건데. 네. 그 오도독뼈의 사투리거든요. 학자들이나 이런 연구자들은 다양하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어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풀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꽃. 그다음 꽃 중에서도 할미꽃이다. 할미꽃. 그 얘기 들었어요. 분도 있고 노랫말에 나오는 춘향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다 남성이다. 그 맥락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 여지가 있어서 그 오돌독이를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는 단정지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구나. 네네. 아니, 저는 늘 궁금했어요.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 내가 머리로 갈 거나 머리? 머리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네. 뜻이에요, 선생님? 네, 보통 이렇게 이 시구 속에서 맥락적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뭐 아까 그 송소희 씨가 부른 화면에서는 원자머리로라고 나왔잖아요. 네. 그 연자 또는 연자를 연자매로 보기도 하고 원자머리로 보기도 하고 연지, 연못으로 보기도 해요.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했을 때 뭐 달도 받고 내가 머리로 갈 거나 하면 내가 앞머리로 갈 거나 또는 내가 앞서서 갈 거나 또 어떤 분은 내가 머리로 갈 거나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시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춘향 나온다라고 네. 하면 일단 남자가 말하는 것 같아요. 화자가, 남자가 그렇죠. 이렇게 읊는 시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네. 그 화자는 남자라고 봐도 돼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저 밑에 또 둥구대 당실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통통한 당신, 얼굴이 당신스러운 당신이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당신이고 네. 연자를 버린 거죠. 연자를 부른 춘향이한테 나왔다. 아, 연자가 춘향이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연자라는 사람이 있는 버리고 춘향이한테 반한 거다라고 네. 해가지고 예. 아니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다의적인 해석 아닙니까? 네네네. 네. 뭐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해도 뭐 별 문제는 없는데요.
보통 우리 아까 흥부가에도 둥덩둥덩 실실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둥덩둥덩은 뭐 일반적으로 북소리라고 이제 북소리를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해도 그 아리랑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없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둥그대는 아마도 그 약간 북소리 보통 당실은 덩실덩실 춤추는 소리일 것이다라고 유추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여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 여음구에다가 일부러 그 의미를 짜맞추면은 좀 난해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네네. 제가 무리하게 네. 해석을 한 거구나. 예, 그러면. 그냥 네. 의미 없이 이 그냥 흥으로 여음구라 받아들이면 되겠죠. 예, 의미 네. 없이 노래의 흥을 살리고 운율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후렴으로서의 여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가사를 알고 보니까 그 느낌이 확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뭔가 또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아, 그러면 효진 작가님이 작업한 작품 중에서도 오돌토기가 있어요? 아유, 피할 수 없죠. 오돌토기를 피할 수가 없는데 리폼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고칠 수 있는 뭐 단추 하나, 뭐 액세서리 하나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봤는데 그 제가 조금 하려고 했었던 거는 그래도 하나의 손율 위에 이제 이렇게 화음을 좀 많이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악기가 피아노가 화성이 많고 아무래도 바이올린도 들어가고 첼로도 들어가면 조금 더 소리가 좀 다채로울 것 같아서 그런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좋아요. 아니 이거 오돌독이 맞아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이 안 들고 아, 그래요? 예. 엄청 감미롭고 굉장히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아니 저는 이 전통 악기하고만 어울릴 줄 알았는데 서양 악기가 내는 선율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사실 제가 작업을 하면서 그 멜로디는 사실은 그대로인데 이거를 얼만큼 변형을 시킬까. 이게 바리에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작은 별 있잖아요. 모차르트 작은 별도 굉장히 버전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뻔하다 하면 사실은 하나만 한 거라서 원소스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변형을 시키고 너무 틀어지지 않을 만큼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악기를 하다 보니까 원래 멜로디만 해도 좀 다르게 보였던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오돌독이 어떤 매력을 느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리듬이라고 해야 되나요? 빰빰빰빰빰빰빰빰만 들어도 사실은 굉장히 흥이 나는데 이거를 다양한 컬러로 다양한 편성으로 하면 계속 그게 지속이 되면서 흥을 돋구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작업한 우리 효진 작가님의 이 곡. 네. 그 원래 오돌독이는 박자나 장단 없이 허벅치면서 부르는 노래잖아요. 근데 할머니들이 부를 때는 그냥 흥얼흥얼, 흥얼흥얼 흥생이처럼 부르거든요. 이거는 그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기악곡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까 그 세 개의 악기가 아주 그 뭐랄까 스타카토와 그 멜리스마가 좀 많이 드러나서 어머. 굉장히 음악적 용어가 현대적으로 예. 현대적인 감각이 많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그 멜리스마 느껴졌거든요. 느끼셨네. 그 약간 선생님 이렇게 가는 게 멜리스마예요? 이제 뭐 선생님이 또 설명해 주시겠지만 네. 그 악기마다 또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또 튕기는 것도 있고 연결하는 것도 있고 또 멜로디를 또 이제 변형시켜서 즉흥적인 요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럼 저 노래를 그러니까 저 음을 갖고 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누가 부르면 되는 거잖아요. 네. 부르면 부를 수 자, 있겠지만 여기서 등장해 주십시오. 그래 당실 그래 당실. 아니 음악적으로 정말 훌륭하지만 아까 본 사설처럼 그 노랫말에 얽힌 일화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돌독의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영상으로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형님! 여행지가? 아이고, 민수 어머 뭐라시냐? 예. 아이고, 복수도 집이 있었구나게. 오셨을까? 자인 어느 때 봐도 듬직해요. 아, 성님 신딘 또 얼마나 잘합니까? 동네에서 소문난 효제주. 글 공부도 잘하고. 개매 우리 복수가 이성 나사 좋추마는 가난한 집에서 이 늙은 어멍이랑 살제너난 허고정헌 글 공부도 못하고 우리 복수 생각만 하미 에휴 나가 혼자 어서저 사주 무슨 공한 말이 수가 뭐 성님도 참. 경마랑 우리 복수 과거 시험 보랜 한양에 한번 보내볼까 마시. 복수야, 너 생각은 어떤 거냐? 한양에 간 과거 시험 한번 봐보라. 제가 무슨 과거 가게 어머니도 혼자 계신디. 에? 어멍이 걱정이민 그걸라 걱정 말라. 나가 너 돌아올 때거정 성님은 잘 모셔 이시큼에. 경만 되면 얼마나 좋고 아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라면 이 김복수라는 인물은 실존 인물이에요? 아니면 가상 인물이에요? 갑자기 김복수가 딱 튀어나왔네요. 그러게요. 그 목만중이 또 지금 그 김복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보시면 지금 나온 것처럼 중산간 마을에서 이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이 김복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 안에 이제 제주에서 생겨난 노래가 아닐까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오돌독이가 김복수가 불렀던 노래라는 말인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언제적인 거예요? 정조 때에 그 정조임금과 아주 친근한 강준흠이라는 학자 사대부가 있었는데요. 네. 그 제주도 출신의 사대부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과정에 그 김복수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일차적으로 그 김복수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기록처럼. 적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 목만중이라는 사대부가 봐서 아 이거 너무 흥미롭다. 이게 배를 타고 이렇게 안남까지 가다니 그러면서 그것을 전으로 기록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에 전해지고 있는 김복수 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그 지금 여기에서는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걸로 나왔는데 실제 김복수 전에는 고기잡이하는 어부로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리고 고향도 뭐 여기선 중산간이라고 이라고 나오지만 또 했지만 거기는 뭐 또 김영춘이라고 김영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있고. 네네. 이게 해석이 또 여러 가지네요. 김복수 전이라는 기록물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구전으로서 이렇게 2대 산맥으로 전해져 왔기 때문에 이야기가 서로 혼재하면서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김복수가 불렀던 오돌독이 어떤 사연이 깃든 노래일까요? 영상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어머니의 간곡한 권유로 과거를 보기 위해 길을 나서는 복수. 어머니, 저 한양강 과거 박은혜 당당히 급제행 돌아오구다. 그때까지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십사. 오게 나 때문에 저들지 마라 시험 잘 방오라이 나 업된 행 밥 굶고 커민 안 됩니다. 예. 아이고, 다행이야. 너 가브로스 카브된 막 도루멍 와시디. 삼촌. 저희 어머니 저 오신 동안 잘 좀 부탁드렴수다. 걱정 말라. 나가 다 랑어주. 이거 이건 뭐고? 오메기 떡이요. 한양 가재 놈인 갈 길이 뭐니? 가장 배고프걸랑 먹으라이. 고맙수다. 아니 어떤 이런 것까지 다 챙겨. 아무튼 저희 어머니 잘 좀 부탁드렴수다. 해. 개미 저 가보구다. 잘들 계십사해.
어머니와 주민의 배웅을 받으며 과거길에 오르는 김복수. 배를 얻어 타고 드디어 한양으로 향합니다. 김복수는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며 가서 꼭 급제를 하리라 다짐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갔을까? 제주 바다를 갓 벗어날 즈음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망망대해에서 만난 거센 폭풍우. 결국 타고 있던 배가 폭풍우에 부서지면서 김복수 역시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바다에 떠다니다 정신을 잃은 채 안남, 즉 지금의 베트남 어느 해안으로 떠밀려온 김복수. 왜 안 나오나 했어요. 그러니까요. 역시 제주 설화에 또 단골처럼 등장하는 또 표류가 나왔네요. 근데 저는 이 남은 전개가 그냥 머릿속에 싹 그려지네. 아, 나도 그려지는데. 네.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낼까요? 네. 그 비엔남 안남에 필요한 김복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번에 얘기할까요? 아니, 러브스토리가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맞아요. 공식이에요, 공식. 묘령의 여인을 만났겠죠. 그 이름 뭐야? 춘향이지. 나왔어.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너무 쉽다 이건. 그러면 춘향은 안남 사람일까요? 어디 사람일까요? 어디서 온 사람일까요? 아, 춘향의 고향? 네. 아니 근데 뭐 이름이 춘향이니까 한국 사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춘향 대회 열리는 남원. 네. 제주도 남원 말고 전라도 그러니까, 남원 그치. 아닐까요? 선생님?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한국이에요, 아니에요? 한국이죠. 한국은 아닙니다. 어? 예. 이름이 춘향인데? 춘향이 왜 쿠겐이었어요? 네. 아, 안 그러면 이게 네. 어쨌든 전에 내려오는 설화 같은 그런 이야기니까 그 여성들만, 여인들만 살았던 섬이 있잖아요. 이어도. 어휴. 예. 어.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저 춘향은 유구국이라고 그 오키나와. 일본 오키나와. 네네. 거기에서 표류해 온 여성이고 진주캐는 여자라고 한 걸로 봐서 해녀였을 확률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물질하다가 표류되어서 안남에서 만난 거죠. 타국에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 혼인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식까지 낳으면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춘향의 고향 오키나와가 또 이 둘의 러브스토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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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요. 정신 들어요? 이봐요. 이봐요. 정신을 차린 김복수 앞에는 한 여인이 이보세요. 있었습니다. 나 그녀의 보여요? 이름은 임춘향. 지금의 오키나와죠. 유구 사람인 그녀 역시 표류로 이 섬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같은 처지였던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새 사랑이 싹트게 됩니다. 어느덧 10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그 사이 두 사람 사이엔 삼남 삼녀의 자녀가 생깁니다. 하지만 김복수의 얼굴에는 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는데요. 왜 그래요? 무슨 고민 있으세요? 아니요. 고민은 무슨. 당신과 이 아이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데. 저도 그래요. 그런데 가끔 보면 당신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전 불안해요. 불안해하지 말구려. 그러면서도 고향 제주에 계신 어머니 생각에 마음 한켠이 늘 허전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안남에 일본에서 온 큰 배가 들어오는데요. 일본에서 온 배가 맞다고 하오. 이 배를 타고 당신 고향에 같이 가고 싶은데 이 여자는 태울 수가 없다고 하니 이거 어쩌면 좋겠어.
어쩔 수 없죠. 저 대신 당신이 일본으로 가서 우리 오라버니 만나 그곳에 살 방도를 좀 찾아보시면 어때요? 그래, 그래야겠소. 네, 후딱 갔다 오리다. 와서 우리 가족 다 같이 일본에 갑시다. 곧 돌아올 테니 아이들을 부탁하오. 네, 염려하지 마시고 다녀오세요. 갔다 온다고 하는데 뭔가 또 바다로 나간다고 하니까 뭔가 사건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제주는 뭐 역사든 문화든 이 바다를 대놓고는 이야기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바다와 관련된 민요도 많잖아요. 아무래도 제주 여성들이 바다에서 일을 대부분 하다 보니까 일을 하든 뭐 굉장히 많은 노래들이 이제 바다를 향하는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물질하면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해녀 노젓는 소리잖아요. 근데 맞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물로 뱅뱅 사면이 도라진 섬에 먹으나 굶으나 물질을 열심히 했는데 한 푼 두 푼 모아놨더니 누구한테 들어갈까요? 남편? 서방님 술값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또 한편에 또 다른 절에는 칠성판이 이제 죽을 때 들어가는 자기 괴거든요. 그거를 늘 바다에 들어갈 때 등에다 메고 한 질, 두 질 계속 바다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저거 하나 따야 우리 애 먹여 살리고 우리 남편 먹여 살리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두 개의 이 가사의 의미를 보면서 한탄을 굉장히 유쾌하게 풀어내는 면도 있고 이걸 또 받아들이는 이 제주 여성의 얘기를 보면서 참 노래가 그래도 힘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퀴즈 하나 낼까요? 네. 음악을 들려드릴 테니까 어떤 민요인지 한번 맞춰보실까요? 네. 노래 제목이요? 노래 제목을 맞춰주셔야죠. 노래 제목 맞춰보는 예. 거요? 한번 음악을 들려드릴게요. 어허야 돼야 용갱이 와당으로 다 몰렸구나. 어허야 돼야 용갱이 와당 돈 풍년이 왔죠. 어허양들야. 저는 답 나왔습니다. 답 나왔다고요? 아까 듣자마자 답 정리가 보셨죠? 그 답이었어요? 네. 아니 저는 하나만 알면 될 것 같은데 용갱이, 농갱이 바닥으로 일단 무엇이 한쪽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든 정답은 교과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게 노랫말에 다 들어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바닥으로 다 몰렸구나. 그러면 답 나왔죠? 여름에 많이 나는 이것인가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소리인 거죠, 이게. 그렇죠. 어. 그리고 이게 멜 후리는 소리. 아, 멜 후리는 소리. 아. 멜 뭔지 아시죠? 네, 네. 그 제주어로 멸치잖아요. 동쪽으로 서쪽으로 그물을 던지고 이거를 끌어올리고 얼마나 신나는 상황이에요. 이게 왜냐면 멸치떼들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 덩어리들을 그런- 끌어올리려면 함께 거기 잡아 내가 잡을게 하면서 이거 끌어올리는 거니까 얼마나 신나게 노래를 거기에 또 불렀을까. 이제 돈풍년이 왔네, 이런 거잖아요. 네. 전대독선 시겨줍서 전대독선 시겨줍서 아야 요왕님아 참봉님아 낼 때나 모여 담읍서 우리 배에 삼천 구물이 태어나서도 제가 여러 노래들을 이렇게 체부를 했었는데 뭐 불무질 소리, 예, 불무질 소리 저도 처음에 뭔지 몰랐거든요. 알고 보니까 농기구를 이렇게 풀무질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들이 있고 뭐 도리깨질 소리, 뭐 여러 가지 노래들을 보면서 참 여성들이 다양한 일들을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여성들이 책임지는 일이 많았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또 노래들이, 노동요들이 생겨나는 거고. 아니, 관막 노동요라고도 있잖아요. 그 노래는 우리 선생님이 더 설명을 잘 해주실 텐데 관막 노동요는 그 양반들이 쓰는 갓 있잖아요.
망건이나 탄건 아. 이런 거를 짜면서 여성들이 불렀던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제주 여성들의 일이었고. 네. 그러면서 아이를 또 발로 이렇게 네. 아이를 재우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그렇게 일과 아침 새벽부터 밤 늦을 때까지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전 노래 안에 이 여성의 정말 고된 삶이 다 녹아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아, 근데요, 선생님, 저 질문이 있는데, 예전에 우리 성읍 마을에서도 우리 동네 삼촌들이 보면 이렇게 맷돌을 이렇게 갈면서 막 노래를 했고 소리를 했던 것 같거든요. 네. 혹시 이것도 노동요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고래라고 하거든요, 맷돌을. 고래 고는 소리라고 해서 이거는 농사를 지은 다음에 그 곡식을 재분해야 비로소 음식이 되는데 그 전 단계에서 가루를 만들거나 할 때 이제 맷돌을 돌려가면서 소리를 했거든요. 그 재분 노동요죠. 네. 근데 이제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대부분 밭농사 위주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밭농사와 관련된 노래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없는 밭 벌리는 소리. 그 다음에 김 맬 때 부르는 소리를 검질 매는 소리라고 하는데 그 검질 매는 소리도 사대 소리류가 있고 근데 그 사대 소리류에도 뭐 진사대, 조른사대, 중간사대 굉장히 많이 노래가 분화되어서 발달되어 있는데 애월읍 중산간 지역에서 많이 불려졌던 그 진사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흡이 유장하고 길면서도 아무나 부를 수 없는데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민요가 있습니다. 네. 아니, 살짝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길려랑 사대불랑 이게 지금 가수로 치면 애들이 굉장한데요. 이게. 진짜요. 엄청 호흡이 엄청 길어요. 네. 이거는 많이 긴 편은 아니에요. 세 굽이, 네 굽이 끊어질 듯 이어질 듯 하면서 계속 이어지거든요. 계산이 안 됩니다, 저는. 네, 네. 진사대 소리 같은 경우는 그 애월읍 나붑리에 제주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서 전승되고 있죠. 아, 그럼 지금 제주 민요를 보유하고 있는 뭐 보유자라고 해야 될 건가? 네네. 네, 이런 분들이 있나요? 예, 꽤 있습니다. 뭐 덕수리에 방앗돌 굴리는 소리도 보유자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지정이 되면 그 밑에 전수 장학생을 두어서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양성하고 키워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성읍에는 우리 국가 무형유산이 하나 있죠. 제주민요 95호.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그 제주민요 보존회라고 전승되고 있습니다. 아니, 진사대 소리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작가님? 아, 어려워요. 아니, 작업할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최고 리스트 그 아까 말씀하신 분들의 그 음원들을 제가 받아갖고 악보를 작업할 일이 있었는데 포기한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말 모는 소리. 이게 말 모는 소리가 있는데 말 모는 소리의 앞에 시작할 때 우르르르 하는 게 있어요. 말을 이렇게 모아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악보로 그릴 수도 없고 부르는 사람마다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계속 변형이 되니까 규칙을 찾을 방법이 없어서 제가 그 노래는 제가 최고를 제가 포기했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게 그 도리깨질 소리, 마당질 소리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귀엽고요. 왜 귀엽냐면 도레미파솔에 조금 빰빰빠바밤빰 빰빰빠바밤빠바밤빰빰빰빰빰 그게 귀여워요.
아니 제주는 그럼 일하면서 부르는 노동요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이 노동요고 그런데 이제 가창 유희요도 이제 상당수 전해지고 있죠. 유희요? 우리 아까 불렀던 네. 그 오돌독이 같은 노래가 이제 유희요에 해당이 되는데 유희요는 놀 때 부르는 노래거든요. 예. 근데 놀 때 부르는 노래도 그 노래 부르는 것이 목적인 노래가 있고 무용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불리는 노래가 있는데 네. 무용요는 제주도에 흔치 않습니다. 무용요. 예를 들면 무용요라고 하면 강강수월래라든지 월러리 청천같이 춤을 추면서 불렀던 노래인데 제주도는 그런 문화는 없었는데 이제 제주도에 탐나문화재가 생기면서 해녀춤, 허벅춤 이런 게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해녀춤을 추면서 불렀던 이어도 사나 이런 거는 무용요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다채로운 민요들을 만나고 나니까 아까 김복수의 오돌독이가 점점 맞아요. 더 궁금해지는데요. 어쩌다가 김복수는 오돌독이를 부르게 됐을까요? 모르겠는데. 유구에서 춘향의 오빠를 만나 다시 안남으로 가는 길. 그때 김복수의 눈앞에 나타난 게 있었는데요. 다름 아닌 한라산이었습니다. 한라산. 저기가 내 고향 제주구나. 어머니. 그리움에 눈시울을 적시던 김복수는 제주에 갈 방법을 생각해내는데요. 안남까진 아직도 갈 길이 먼데 보아니 여기엔 식수가 거의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안남까지 가려면 적어도 2, 3일은 좋게 걸릴 텐데 남아있는 식수가 거의 없어. 제가 저 섬을 잘 압니다. 제가 저 섬에 가서 식수를 넉넉히 구해오겠습니다. 물 없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알았네. 그렇지 않아도 마침 물때가 맞아. 이곳에서 정박을 해서 기다리도록 하겠네. 두어 시각 안에 무슨 일이 있든지 돌아와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출항을 할 수가 없네. 자네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말일세. 아유, 물론입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 고향집에 다다른 김복수. 10여 년 만에 만난 어머니와 아들. 과거 보러 갔다가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오자 목이 맨 어머니. 그렇게 둘은 그동안 쌓인 회포를 푸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요. 한편 김복수가 마실 물을 구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춘향의 오빠.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에? 아니 물때도 다 지나가는데. 아이고 참. 아무래도 안 되겠어. 우리끼리만이라도 먼저 출발합시다. 복수를 기다리던 배는 더 이상 지체하지 못하고 떠나고 맙니다. 한참 만에야 배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깨달은 김복수. 하지만 배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아이고 여보 춘향이. 아이고 내 새끼들. 그날부터 김복수는 안남에 있는 춘향이와 아이들이 생각날 때면 바닷가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김복수의 입에서는 구슬픈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춘향 나온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는 복수가 마을에 보이지 않았는데요. 춘향이를 찾아 안남에 갔다고도 하고 또 가족을 그리다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애잔한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였네요. 더 넓게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아니 유희요라고 했잖아요 오돌독이가. 네네. 근데 이런 슬픈 사연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처음에 부를 때는 김복수가 두고 온 처자식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다 보니까 자신의 슬픈 마음을 담아서 불렀겠는데 이게 노래가 확산되고 노래판이 형성돼서 부르다 보면 1절만 오돌독이 김복수와 춘향에 대한 이야기고 나머지부터는 다른 사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노래도 경쾌해지고 이제 활달한 가락으로 흘러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은 그럼 우리가 아까 처음에 본 그 오돌독이 노랫말 말고도 네. 더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1년만 오돌독이와 관련된 내용이고 2연, 2절부터는 뭐 한라산 중어리에 시름이 익은 숭 만숭, 서귀포 바당에 해녀가 든 숭 만숭하면서 자연 풍광을 노래하는 사설이 많고 또 때로는 영주십경 있지 않습니까? 뭐 성산일출, 사복낙조 이런 거를 붙여서 부르기도 하고요. 그다음 자신의 신세 한탄, 그다음에 이별 이런 다양한 사설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민요의 본래적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가락이 있으면 누군가 가창자가 즉흥적으로 자신의 사설을 지어내서 그 가락에 붙여서 부르기 때문에 사설은 무궁무진하게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이참에 선생님이 한번 한 소절 불러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한라산 중허리에 시름이 익은 숭 만숭 서귀포 바당에 해녀가 든 숭 만숭 둥구대 당실 여도 당실 연자 버리고 달도 밝은데 내가 머리로 갈 거나. 와! 아니, 누가 보면 오늘 명창 특집인 줄 알겠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선 가사들 들으면서 이게 상상이 되니까 너무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와 또 그 풍경이 펼쳐지니까 정말 제주 민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이런 생각 드네요. 아니 그럼 지금까지 나온 노동요들 중에서 우리 효진 작가님이 작업한 곡이 또 있을까요? 제가 굉장히 아끼는 곡이 있어요. 뭐 해녀 노젓는 소리, 이렇게 이호도산하죠. 제목은 시면 순빗소리인데 고희영 감독님의 이제 영화 물숨을 보고서 제가 이제 음악을 만들게 됐고, 그래서 저는 이 이호도산하가 결국 이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다 밖에서는 물에 들어간 친구와 어머니와 내 딸을 기도를 하고, 바다 들어가서는 저 밖에서 나를 기다리는 남편과 자식을 기다리는 기도가 아닌가. 부끄럽지만 제가 음악을 좀 들려드릴게요. 어딘가 모르게 슬프고 약간 애잔한 느낌이 드는데, 음악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 머릿속에서는 그 해녀들의 주름, 그 거친 파도, 바람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네요. 그럼 뭐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이여도산하는 매우 힘든 노동에서 불러졌던 노동요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물질 소리는 역동적이에요. 노래가 차라 차라 이렇게 하면서 강인하게 느껴지는 노래 자체가 그런 노래인데, 이게 피아노 선율과 이렇게 그 기악으로 다루니까 완전 음색이 전혀 다른 아주 비감을 자아내는 그런 민요로 탈바꿈되었네요. 너무 이색적입니다. 지금 방금 들은 이여도산하도 그렇고, 아까 뭐 고래 고는 소리, 멜 후리는 소리, 진사대 소리 등 제주에 이렇게 독특한 소리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진짜. 맞아요. 음악적으로 우수한 건 뭐 물론이고요. 그 노랫말에 스민 제주어도 있고 역사와 문화, 또 제주 여성들의 삶까지 어떻게 보면 오늘 그 민요의 맛을 새롭게 알게 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두 분은 어떠셨나요? 이렇게 전문가 선생님 앞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음악적인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저의 다른 관점은 뭐냐면, 원천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예술적인 관점으로 새롭게 만드는 사람들도 좀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 세대에 조금 더 유연하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아이들이 봤을 때 옛날 노래 들으면 사실 다 없어진 일이거든요. 고래 고는 일도 없고 맷돌 가는 일도 없고 굉장히 막연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노래들이 가까운 악기로 들을 수 있다면 조금 이해하기도 쉽고 그랬을 때에 이 사라져가는 것을 어떻게 앞으로 기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숙제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많은 예술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지길 좀 바라봅니다. 네, 선생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그 제주 사람들은 어떤 척박한 자연환경과 싸워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영위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의 삶의 고통이나 애환을 노래로서 달래고 승화시키면서 살아왔거든요. 우선 이 민요를 부름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용기를 얻게 되고 노래를 듣는 사람은 그 노랫말에 담긴 가사 속에서 어떤 삶의 지혜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교훈을 얻게 되고 때로는 이 노래가 사회 구성원들을 결속시키고 집단에서 어떤 그 역할 같은 것들을 강화하는 기제로 많이 작용했거든요. 그래서 제주 민요의 노랫말들을 들여다보면 어떤 시집보다도 더 훌륭한 그런 저는 문화자산이면서 우리 어른들이 남겨주신 정신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민요들이 사라져갈 위기에 처해 있어서 좀 안타깝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후대에 이 정신을 전승하고 잘 남겨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좀 모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뭐 요즘 화려한 노래와 음악이 차고 넘치는 세상인데 그 안에서 정말 끈질긴 생명력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 제주 민요가 새삼 대단하다, 장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사라지는 건 또 한순간이라고 하잖아요. 양 선생님의 연구도 그리고 효진쌤처럼 뭐 새로운 리폼으로 이렇게 가꿔가는 일도 쭉 이어져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올해는 더 많은 관심과 또 사랑이 이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제주 역사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